여러분 안녕하세요. 기계소리 강사 라프입니다. 자, 이번 강의는요 나사 두 번째 부분 나사 설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. 사실 이 파트는 시험에 그렇게 자주 등장하는 편은 아니에요. 근데 이번 강의를 통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요, 그 부분들 짚어가면서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. 이번 강의는 길지 않을 거니까 바짝 집중하셔서 같이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네요. 자, 준비되셨으면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. 자, 우리 설계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설계가 있을 수 있다, 그죠? 그 중에서 나사 설계는 응력을 기준으로 설계를 할 거예요. 응력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힘의 크기는 얼마인지, 그리고 힘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다, 그죠? 나사는 두 가지 경우를 두고 설계를 할 건데요. 첫 번째는 축 하중만 받을 때, 두 번째는 축 하중과 비틀림 하중을 동시에 받을 때예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나사잭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. 나사잭에 이렇게 물체를 달아놨다고 가정해 볼게요. 그러면은 이 물체는 축 방향으로 Q만큼 하중을 실을 거고, 그리고 이 Q 힘을 견디기 위해서 나사잭을 설계를 할 거예요. 그러면은 우리 인장 응력을 받을 거니까 시그마는 A분의 P로 들어간다, 그죠? 그리고 그때 A는 면적은 나사잭의 골지름 최소 단면적, 골지름을 면적으로 하는 최소 단면적을 잡을 거고, 그리고 그때 힘 P는 물체의 하중 Q를 기준으로 잡아서 설계를 할 거예요. 그래서 문제에서 그때 시그마는 얼마냐, 또는 이 Q 힘을 견디기 위해서 지름은 최소 몇으로 해야 되냐, 이런 것들이 시험으로 나올 거예요. 자, 두 번째는 축 하중과 비틀림 하중을 동시에 받을 텐데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상태에서 물체를 들어올리기 위해서 나사 레버를 잭을 이렇게 돌릴 건데요. 그러면은 이때 힘만큼이 나사잭에 또 무리가 가겠다, 그죠? 이거를 비틀림 하중이라 그럴 건데, 축 하중과 비틀림 하중을 동시에 받을 때를 또 해석을 해야겠다, 그죠? 우리 시그마는 A분의 P 똑같이 식 가져갈 거고요. 단면적도 똑같은 곳이 최소 단면적이 될 거니까 A는 변하지 않을 거고, 축 하중 역시 변하지 않을 거예요. 여기에서 비틀림 하중만 추가시켜주면 되는데요. 이 3분의 1Q, 이거는 경험식으로 이루어질 거예요. 그래서 비틀림 하중과 축 하중을 동시에 받을 때 비틀림 하중은 축 하중의 3분의 1 정도 걸린다, 이렇게 식을 가져가서 해석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은 분자는 3분의 4Q가 되겠다, 그죠? 이 상태로 시그마는 얼마냐, 또는 지름은 얼마냐,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.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으면은 이번 강의의 메인 줄기는 끝났어요. 근데 제가 처음에 이번 강의에서 몇 가지 알려드리고 싶었던 것들이 있다고 했죠? 제가 그걸 지금부터 설명드려 볼게요. 첫 번째는 외경값만 주어진 경우에 내경값을 도출해 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. 이거는 이 문제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여러 단원에서 이 정보값을 써야 되는 경우가 나올 거예요. 이 공식, 외경만 알 때 외경에 0.8을 곱해준 값이 내경이라고 생각해주면 돼요. 이 근거를 표를 통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. 필요 없는 것들은 좀 지우고, 자, 이 표는 미터나사 규격표인데요. 제가 M3를 기준으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. M3는 바깥 지름이 3mm인 나사다, 그죠? 그리고 이때 골지름을 모른다고 가정하면은 0.8을 적용시켰을 때 골지름은 2.4다 하고 응력 설계가 들어갈 거예요. 근데 실제 골지름을 보면은 2.4보다 조금 큰 값이다, 그죠? 그래서 2.4를 기준으로 응력 설계를 해도 실제 지름은 이 지름보다 조금 큰 값이니까 이 설계는 안전한 설계다 하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.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. M10을 기준으로 설계를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. 이때 골지름을 모르면은 이 0.8배 공식을 써가지고 골지름은 8mm다 하고 응력 설계가 들어갈 건데, 실제 지름은 8mm보다 조금 큰 값이다, 그죠? 그래서 이 설계는 안전한 설계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.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M2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설명 들어볼게요. M2는 바깥 지름이 2인데 이때 골지름을 0.8을 적용시키면은 1.6mm가 될 거예요. 근데 실제 골지름은 1.6mm보다 조금 작은 값이다, 그죠? 그래서 1.6mm라고 가정하고 응력 설계를 들어가면은 M2는 파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0.8배 공식을 쓸 때는 반드시 M3보다 큰 경우에만 적용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. 이 부분
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네요. 자, 여기까지 되셨으면은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피치와 접촉 높이와의 관계를 이번 강의에서 설명드리기로 했다, 그죠? 그거를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. 여기 보시면은 피치가 0.31대를 기준으로 하시면은 접촉 높이는 1.16. 사실 절반 값보다 조금 큰 값이긴 하지만 거의 절반 값에 근사한다, 그죠? 그리고 하나 더 해보면은 0.41대, 실제 접촉 높이 값은 0.2보다 조금 큰 값이지만 0.2와 비슷한 근사한 값이에요. 그래서 이와 같이 설계를 할 때 피치와 높이와의 관계는 약 피치의 절반 값이 접촉 높이가 되게끔 설계를 진행하고 있어요. 하지만 이거는 근사치이기 때문에 만약에 높이를 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으면은 다르게 구하는 게 훨씬 정확하고 맞는 방법이고요. 피치만 가지고 접촉 높이를 구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피치의 절반 값이 접촉 높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.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? 나사 설계를 들어갈 때는 어떻게 설계를 들어가는지, 축하중만 받을 때, 비틀림 하중과 축하중을 동시에 받을 때 어떻게 해석이 달라졌는지, 그리고 외경만 주어졌을 때 내경값을 어떻게 도출했는지, 그리고 그 조건은 뭐였는지, 두 번째, 피치와 접촉 높이와의 관계는 어떻게 됐는지, 이번 강의에서 이런 점들을 알려드렸고요. 이 내용들 한번 정리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나사 설계 문제 한 문제 풀어보고 이번 강의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. 자, 2005년 2회차 3번 문제고요. 문제 별로 안 어려우니까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자, 일반적인 나사잭이 축 방향으로 10kN 하중을 들어올리기 위해서 나사잭이 설계가 되었는데 그때 유효지름 값과 골지름 값을 정보로 줬다, 그죠? 그리고 그때 나사의 인장 응력은 얼마냐 하는 게 문제였어요. 우리 나사의 인장 응력은 시그마는 A분의 P로 풀기로 했다, 그죠? 그리고 축 방향만 고려를 하니까 P는 그대로 Q값만 될 거고 면적은 나사의 최소 단면적, 골지름으로 하는 최소 단면적 값이 들어갈 거예요. 이 공식으로 답을 도출해내면 11.69MPa 되겠네요. 자,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나사 설계 파트,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만 외경과 내경과의 관계, 그리고 피치와 높이와의 관계를 알려주는 그 표를 보면서 헷갈리시는 부분들이 있었다면 정리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. 사실 다음 영상이 나사의 가장 핵심적인 파트, 나사 역학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.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할 거고요. 어떻게 적용시키는지, 그리고 문제 접근 팁들 다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믿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네요.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. 다음 영상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